밤하늘에 별들이 촘촘히 박혀있던 그날, 제3보병사단 훈련장 일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박정현 대령은 작전복을 단정히 입고 부대원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사단 직속 전투연대장까지 오른 그녀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야간 기동 행군은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한다. 박정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라. 부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상호 중위를 비롯한 젊은 장교들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고 이병수 상사 같은 베테랑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현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코스는 총 15km다. 중간 체크포인트는 3곳이고 마지막 목적지는 구릉지대 너머 집결지다. 연대장님, 김상호 중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정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돌발 상황을 겪어온 그녀였죠. 그때마다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지휘관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박정현의 말에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정각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어둠 속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박정현은 선두에서 길을 인도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산길은 평소보다 으스스해 보였지만 박정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부대는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박정현은 시계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빨랐죠. 잠시 휴식한다. 박정현의 명령에 부대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현은 쉬지 않고 지도를 다시 펼쳐보며 다음 코스를 점검했습니다. 지휘관에게는 휴식이란 사치였으니까요. 이병수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연대장님, 다음 구간이 좀 험할 것 같습니다. 특히 폐건물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박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그 구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겠지. 10분간의 휴식을 마치고 부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산길에서 벗어나 도시 외곽 지역으로 향하는 코스였죠. 박정현은 야시경을 통해 앞길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열 간격 유지하고 소음 통제에 각별히 주의해라. 박정현의 지시가 무선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20분쯤 걸었을 때 앞쪽에 버려진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전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방치된 채로 남겨진 곳이었죠. 콘크리트 골조만 앙상하게 서 있는 건물들 사이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정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곳은 아무도 없어야 할 텐데 희미하게나마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잠깐. 박정현이 손을 들어 부대원들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저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상호 중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대장님,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야시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가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상하네. 박정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한적한 곳에 이 밤중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욱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병수 상사가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우회해서 가시겠습니까? 박정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루트를 따라가려면 저 건물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어요. 우회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뿐만 아니라 훈련 목적에도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원래 계획대로 간다. 박정현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다만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라. 부대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현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며 전진 신호를 보냈어요. 부대는 더욱 조심스럽게 폐건물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들어가자 앞서 들렸던 목소리들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박정현은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였어요. 대화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 명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온 냄새 때문에 박정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화약 냄새였습니다. 화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박정현의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화약 냄새가 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현은 즉시 수신호로 부대원들에게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대원들은 제자리에 엎드려 대기 자세를 취했어요. 김상호 중위와 이병수 상사가 박정현 쪽으로 기어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박정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약 냄새가 나고 있어. 이병수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대장님, 그렇다면 조용히 해. 박정현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저 앞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야, 빨리 옮겨. 시간이 없다고.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온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대화 내용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박정현은 야시경을 통해 건물 너머를 관찰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뭔가를 나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연대장님, 김상호 중위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민간인들의 야간 작업이 아니었어요. 화약 냄새, 은밀한 행동, 그리고 긴장감이 역력한 대화들. 모든 것이 불법적인 활동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부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의무도 저버릴 수 없었어요. 만약 저들이 정말로 불법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면 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상사. 박정현이 이병수 상사를 불렀습니다. 부대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후퇴시켜라. 그리고 본부의 상황을 보고할 준비를 해. 연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상황을 더 파악해봐야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났어요. 그는 박정현의 부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여기 누구 있다. 그 남자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건물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와 욕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정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밀한 관찰은 불가능해졌어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와. 군인들이다. 건물에서 5, 6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종 도구들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경계심과 적대감이 역력했어요. 박정년은 본능적으로 이들이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이, 군인 아줌마.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과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가 내들이 올 곳이냐? 박정년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수, 위치, 그리고 가능한 대응 방안들을 차례로 검토했죠. 말 안 하냐? 벙어리냐? 또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야간 훈련이라도 하는 거냐? 근데 여기는 사유지인데? 부대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정년의 시선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우리는 정규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박정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곧 이곳을 지나갈 예정이니 방해하지 마십시오. 정규 훈련?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껄껄 웃었습니다. 여기서 이 밤중에 우리 일을 염탐하러 온 게 아니고. 박정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불법적인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공격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야, 대답 좀 해봐. 한 남자가 박정년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무시하냐? 그때 화약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건물 안쪽의 냄새가 더 강하게 전해진 것이었어요. 박정년은 미세하게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병수 상사가 박정년의 뒤쪽에서 조심스럽게 손짓했습니다. 본부에 연락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어요. 박정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이, 대령님. 남자 중 하나가 계급장을 보더니 비꼬듯 말했습니다. 높으신 분이네. 그럼 더 똑똑할 테니까 알아서 판단해. 여기서 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조용히 가던 길 가. 박정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협박하는 투의 말에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대원들을 살폈죠. 김상호 중위는 이미 긴장한 상태였고 젊은 병사들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전방에 있던 박민준 상병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뭐야, 진짜 벙어리네. 한 남자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무능해도 되나? 나라 지키는 사람들이? 그 순간 박정년은 미세한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상 상황 대비 신호였어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부대원들은 즉시 그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의 말과 행동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부대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야, 이 군발이들아. 한 남자가 더욱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말 못 들었냐? 여기서 본 거 다 까먹고 꺼져. 박정년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상대방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 덩치 큰 남자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군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쫄보야? 아니면 진짜 바보야? 박민준 상병의 주먹이 더욱 세게 쥐어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연대장님, 김상호 중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정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상황을 더 파악해야 했고, 무엇보다 부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어이, 군발이야 줌씨. 한 남자가 박정현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내 말 듣고 있어? 아니면 정말 귀머거리야? 그 순간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한 화약 냄새와 함께 금속 냄새까지 섞여서 풍겨왔어요. 박정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들이 무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정현은 조심스럽게 뒤쪽을 돌아봤습니다. 이병수 상사가 작은 통신 장비를 손에 쥐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미 긴급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죠. 야! 갑자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것들 뭔가 신호 주고받는 거 아냐? 다른 남자들이 일제히 박정현의 부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우리를 감시하러 온 거 맞잖아. 한 남자가 소리치며 주먹을 흔들었습니다. 인연들이 완전히 우리를 우롱하고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박민준 상병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 새끼들아. 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너무 심하잖아. 상병. 박정현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 이 군인 새끼가 나한테 반말을? 덩치 큰 남자가 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죽고 싶어. 죽기는 누가 죽어. 박민준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박정현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박민준과 상대방 사이에 몸을 끼워 넣으며 충돌을 막았어요. 그만. 박정현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그만둬. 하지만 이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흥분한 상태였고 작은 불씨라도 터지면 큰 충돌로 번질 수 있었어요. 박민준 상병, 제자리로 돌아가. 박정현의 명령이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휘관으로서의 위엄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민준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지만 연대장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 드디어 말을 하네. 덩치 큰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군인답네. 그런데 늦었어. 내 부하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박정현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하가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떠나겠다고. 한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우리 얼굴 다 봤는데? 우리가 뭘 하는지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박정현의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상대방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 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박정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또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우리를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해? 바로 그때 이병수 상사가 조심스럽게 박정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통신 장비가 들려 있었어요. 박정현은 미세한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병수 상사가 재빠르게 통신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본부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이 상대방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야, 저것들 뭔가 하고 있어.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통신하고 있잖아. 이 개들이 진짜로 신고하는 거야. 덩치 큰 남자가 분노하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박정현이 부대원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어요. 잠깐만요. 박정현이 양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적대적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적대적 행동? 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신고했잖아. 아직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신고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박정현은 그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연대장님, 김상호 중위가 속삭였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정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대원들의 안전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병수 상사의 긴급 신고가 효과를 본 것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상대방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야, 이 개들이 진짜 신고했잖아. 덩치 큰 남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튀어야지. 다른 남자가 건물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상대방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뭔가를 서둘러 치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정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대원 안전거리 확보. 박정현이 명령했습니다. 후방으로 이동해. 부대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곧 경찰이 도착할 것 같았어요. 상대방들의 움직임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야, 빨리 좀 해. 한 남자가 건물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없어. 알겠어, 알겠다고.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박정현은 야시경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급하게 상자에 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상자들에서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연대장님, 이병수 상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박정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민간 치안 당국의 소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증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박정현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확히 기억해둬라. 바로 그때 건물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이어서 욕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젠장.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엎어졌잖아. 박정연의 눈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들이 숨기려던 것들이 바닥에 흩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증거를 인멸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거였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폐건물 일대를 환하게 비추었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나와.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뒷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연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김중희 이상사. 예. 부대원들과 함께 건물 뒤쪽을 감시해라. 누군가 도망치려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김상호 중위와 이병수 상사가 부대원들을 이끌고 건물 주변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정연은 경찰관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제3보병사단 전투연대장 박정연 대령입니다. 박정연이 신분을 밝혔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경찰서장이 박정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무슨 일입니까? 야간 기동 행군 중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상한 활동을 목격했습니다. 박정연이 간결하게 보고했습니다. 화약 냄새가 났고 여러 명이 은밀하게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화약 냄새요? 서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뒤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상호 중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연대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정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경찰서장에게 간단히 말을 남기고는 건물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에 박정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망치려던 조폭 3명이 박민준 상병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민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가만히 서. 한 발짝만 더 오면 이놈 죽는다.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김상호 중위와 이병수 상사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놓아라. 박정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경고. 칼을 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경고야? 상황 파악 못해? 박정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3명의 위치, 박민준 상병의 상태, 주변 지형까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악했어요. 오랜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눈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 부하를 놓아라. 아직도 모르겠어? 남자가 칼을 박민준의 목에 더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우리가 나가게 해주면 이놈 살려줄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연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첫 번째 동작은 낮은 자세로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오른쪽에 있던 남자의 발목을 향해 정확한 로우킥을 날렸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박정연은 몸을 비틀어 왼쪽 남자를 향해 돌았습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자 박정연은 그 팔을 잡아채며 관절 꺾기를 시전했어요. 으악! 남자의 팔이 뒤틀리며 무력화되었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당황해서 박민준을 밀어내며 박정연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박정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몸을 낮춰 칼을 피한 뒤 상대방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년이. 남자가 주먹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박정현은 차분하게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넘겼습니다. 상대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막아내며 동시에 무릎으로 상대의 명치를 강타했어요.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박정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정확한 손톱기 타격을 목 옆 급소에 날렸어요. 남자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 발목을 다친 남자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박정현이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틀며 날린 회전킥이 그의 옆구리를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남자는 완전히 움츠러들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병, 괜찮나? 박정현이 박민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네, 연대장님. 괜찮습니다. 박민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상호 중위와 이병수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찰관들이 뒤늦게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조폭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건물에서는 대량의 불법 무기가 발견되었어요. 며칠 후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박정현의 화려한 제압 과정이 화제가 되었죠.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김상호 중위가 말했습니다. 연대장님의 무술 실력을 몰랐어요. 특수훈련 때 배운 것들이다. 박정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불법 무기 유통업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대규모 무기 밀매 조직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박정현과 부대원들은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어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대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입은 군복이 더없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모든 부대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동료를 구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던 연대장의 모습은 그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